자, 이번 시간 논의드릴 주제는 지적 공부 관련한 지문부터 분석을 해 갈 텐데 다시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거 크게 세 가지죠. 대장이라고 하는 거,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그런 공적 정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세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면 지적도와 임야도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는 주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지도에 관한 개념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 위치를 동경, 북위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시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장이라고 해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까지 요만큼을 가리켜서 소위 이름하여 대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 얘기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목이 28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목 임야라고 하는 거, 요것만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이 될 것이고,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야대장에 있다고 쳤을 때요,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는 나대지가 공유관계일 때, 이때 만들어진 것이 공유지 연명부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공유지 연명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야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는 소위 이름하여 전자면적 측정법이라고 해서 임야도 위에다 스캔을 올려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거, 나머지 27개 지목이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유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대지인데 공유다. 그러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민법 파트에서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바로 집합 건물이 있어가지고 공유 관계가 된다. 그러면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간정보법에서는 대지권 등록부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나중에 등기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대지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것이고, 자, 공간정보법이라고 하는 민법 파트에서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법에 따라 약간씩 용어를 달리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집합 건물에 올라가서 대지권 등록부라는 걸 만드는 경우가 있겠고요. 토지 대장이 있으면 지적도라고 하는 것, 요걸 통해서 경계 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공유지 연명부,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있게 되면은, 이때는 중심축이 바로 위치를 표시하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위치를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즉, 지적도에 있는 위치들은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지적 공부의 체계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실제 시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 무조건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 이상은 외우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뭐 책을 본다거나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좋은 머리를 활용을 해. 좋은 머리. 좋은 머리라는 건요, 한번 딱 봤을 때 딱 알아버리는 거. 그건 좋은 머리가 아니라 재수없는 머리고요. 좋은 머리라는 건 어떻게든 날로 공부를 좀 적게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점을 땄을 때, 주변 사람이 묻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점 따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그때 그렇게 하시면 그냥 이렇게, 그냥 모르지, 그냥 점수가 나오니까 점 따는 거지. 요렇게 가셔야 돼. 그러려면 이제 양을 계속 줄여 가셔야 돼. 저는 학원 강사니까 아무래도 양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걸 저도 이제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도 양을 줄여가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 면적과 이동 사유 끝해서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뭘 찾아봐야 된다? 바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 좀 욕심 부리면요, 면적 몇 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이게 면적이 되게 될 것이고, 이동 사유는 처음부터 200제곱미터냐, 아니면 합병을 해서 200제곱미터냐, 또는 분필을 해서 200제곱미터냐, 요게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사유라고 합니다. 날짜별로 쭉 나와요. 2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그래서 150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분필을 해가지고 150제곱미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이동 사유와 면적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좀 이따 문제 보시게 되면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를 거의 몰라도 돼. 다만 체계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어떻다 공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소유자의 성명하고요. 소유자의 변경 원인 일자. 그 면적이 있으면 이게 가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가격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다라고. 제가 딸내미를 만약에, 우리 딸내미 중2거든요. 요즘에 또 집을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좀 불만스러워요. 저는 집 나간다고 할 때가 마음이 편했어. 그리고 그놈 기집애는 새벽 2시나 3시까지 샤워를 합니다. 껍질 벗겨질까 봐 걱정이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이놈 기집애가, 샤워하러 들어갔다가 꼭 줘라. 누굴 닮았는지 해서 그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욕실에서 졸고 있어. 그럼 똑똑하면은 머리 금방 씻고 나갈 거야. 근데 이제 걔가 집을 나가게 되면은 학교를 그만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중개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서 모듈로 딱 태워가지고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2개 면적과 이동사유 딱 끊어가셔야 돼. 면적과 이동사유 요게 핵심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고요. 공유지연명부라고 하는 거 소유 공유 관계일 때 공유지연명부. 그래서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 그 외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공시가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이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왜? 둘 다 공유 관계이니까. 그래서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요. 출제 포인트,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건물의 표시와 명칭, 행복 아파트 201동 601호 뭐 이런 식으로 건물의 표시와 명칭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이 지문에서는 전유 부분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표시 명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 유예는 3가지가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 논의 포인트.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구성하는 영역을 보게 되면 꼭 요거 2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얘만 가져갈 때 면적과 이동사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논함에 있어서는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시, 명칭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3개를 묶어서 부를 때 대장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대장이라고 하는 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나의 세트,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거.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어디 지적 공부에도 표시를 하게 된다. 나중에 토지 등기부라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표시가 돼요. 물론 중심 쪽은 뭐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기부에 표시가 되거든요. 2개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다? 토지 대장을 중심으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반가운 거 있었죠? 자, 재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제명이라고 하는 거, 촉척이라고 하는 거, 색인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치치치만 하면 거의 문제의 80%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게 재축, 색지경, 그 다음에 경계까지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이게 일반적인 지적도야. 일반적인 지적도. 아까 이렇게 갔었죠. 토지 대장이 있으면 어떻다? 지적도가 있다. 이 지적도에 표시가 될 항목이 뭐라고요? 재축, 색지경이라고 해서 제명이라고 하는 거, 축척이라고 하는 거, 색인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치치치,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지적도에 표시될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치치 얘가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적도 같은 경우에는요. 재축, 색지경 외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지적도가 있으면 제명, 자 제목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제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축척이라고 하는 거, 5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의 축척 들어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색인도라고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 지적도의 번호가 몇 번인데,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려면 몇 번을 봐라. 색인도. 그 다음에 치치치는 뭔지 몰라. 그냥 우리는 치치치 외워버리고, 주로 이제 경계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게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적도라고 한다면,
두 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축 색치경이라고 하는 걸 외웠다고 쳤을 때 축척은요 지적도에 있어서는 7종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7종으로 되어 있고 임야도는 3000하고 6000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이제 제축 색치경 외에 바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줄 것. 원래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한다. 전자 면적 측정법이라고 불렀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에서는 이때 더 이상 지적도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좌표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불렀었고 그래서 지적도에다 써줘야 돼. 이걸 가지고 스캔을 올려가지고 면적 계산을 스톱. 이 지적도를 갖고는 더 이상 면적을 측정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바로 지적도 해당 도면의 제목 끝에 제목 끝에다가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는 도각선 하단부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가 다 시험 문제 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요. 면적을 측정할 때 이때 경계를 정할 때 뭘 통해서 좌표를 통해서 면적과 경계 등을 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나중에 경계점을 복원할 일이 있으면 이때는 좌표를 가지고 경계점을 복원을 하게 된다. 경계점 복원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다는 제명 끝에다 정확히 해야 돼. 제명 앞에 이렇게 된다고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고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표시해 줄 것. 한편 등록상이 뭐냐? 호호호 끝난 거예요. 좌호호호. 아까 우리가 지적도 임야든 치치치 이런 게 이슈가 됐었고 얘는 호호호. 그래서 지금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호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돼. 어떤 이유로도 호가 들어가서는 안 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적도 임야도를 아무리 찾아봐도 호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지금 대장의 등록상 비교할 때 중간에 호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토지의 고유번호는 주민등록번호처럼 토지의 고유한 번호를 의미하게 됩니다. 겁나 길어요. 그 다음에 장번호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장번호 이런 것은 3페이지, 4페이지 때 페이지 수를 가리켜서 장번호. 3장이면은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걸 장번호. 나머지도 똑같은 구조예요. 소유자가 겁나 많아가지고 공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공시한다. 그러면 어떻다? 장번호라고 하는 것을 공시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얘기가 되기 왔냐면 어디에도 도면에는 어떻다? 호자 돌림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면적과 이동사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이라고 하는 거, 명칭과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도면의 등록상으로서 제축 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에서는 제축 색치경 외 거리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표시해주고 도면에다가 좌표라고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한 번 더 공시를 해줄 것.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호호호라고 하는 거. 이 정도면 전부예요.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26페이지부터 지문 통해서 26페이지, 27페이지 가봐야겠네요. 2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나와 있죠? 그럼 바로 답이 나와야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라고 하는 거. 교재 몇 페이지? 2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토지의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이란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야. 그래서 절대 객관식 문제라고 해서요. 읽어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고 푸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바로 주관식으로 툭툭
치고 가셔야 돼. 그게 공부를 똑바로 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고 나서 이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도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사유는 뭐가 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답은 3번 토지대장 이렇게 가는 거고요. 2번 문제 볼까요? 공간정보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상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토지대장에 모르겠죠? 소재와 고유번호 모릅니다. 패스. 면적과 이동사유만 딴 데 들어가 있으면 딴 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가셔야겠고, 임야대장에 개별 지번, 개별 공시지가, 이 중에서 개별 공시지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가격도 다 표시를 하게 된다. 3번 지적도에서 경계, 그 다음에 취, 끄트머리 나와 있죠? 경계와 재축색식이 들어가는 포함 표현들. 4번 공유지 연명부, 소유권 지분하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하는 거. 자, 요게 틀렸네요. 공유지 연명부에는, 자, 건물에 관한 내용은 들어갈 일이 없죠. 전유 부분의 표시나 건물의 명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5번, 대지권 등록부의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에서 소위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4번을 틀리게 답을 뽑아냈어요. 이 문제 출제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하고요,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하는 그런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대지권 비율, 3번, 2번 건물의 명칭, 3번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경계라고 되어 있죠. 재축 색식형은 어디에 포함된다? 도면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재축 색식형, 제명, 축처, 그 다음에 색인도, 그 다음에 치치치, 경계는 어디에 포함된다? 도면에 포함된 항목. 그래서 건물의 경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건물의 경계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답은 4번으로 뽑아냈었고요. 5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에서 아까 우리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모두 포함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운 대로 대입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걸 생각을 하게 되면 말려버립니다. 4번 문제 볼까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상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딴 거 모르는 거예요. 대지권 비율은 공유지 연명부는 포함되지 않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억을 다 죽여버려야 돼. 공통된 등록상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기억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기억을 일단 죽여보는. 기억을 죽이면 3번하고 5번 중에 찍는 거죠. 문제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완벽하게 줄줄줄 못 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니은은 어차피 공통적인 사유입니다. 아까 대장에는 공통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일부가 공시가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의 소재라고 하는 거. 리을번 토지의 고유 번호 나와 있죠? 아까 중간에 흘려들었던 거. 어디서 제외하고 어디를 제외하고 도면을 제외하고 다 호자가 들어간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소유권의 지분이라고 하는 거. 제일 핵심 이슈는 소유권의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등록상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억을 제외한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답은 5번으로 구성해서 좀 그 중에서 어려웠던 문제.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뭘 자꾸 느껴야 되냐면은 지금 27, 23, 29 주로 홀수의 세 구성할 때 제가 뭘 갖고 자꾸 장난치고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하고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 옛날에는 사실 제일 히트 쳤던 항목이 뭐냐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가지고 거의 다 문제를 구성했어요. 22회, 21회, 20회 이때는 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과 이동사유 요걸 갖고 거의 도배를 해버렸다고. 그럼 이제 출제위원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맨날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뒤지게 내니까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우리가 외우실 때 뭐부터 공부하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부한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연명부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어렵게 구성하려고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거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실 때 머리를 쓰는 거야. 재축 색식형 갖고 도면은 따로 이제 날려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만 뒤지게 외우는 거야.
해서 명칭, 표시, 그 다음에 지분, 소유자에 관한 사항, 대지권 비율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만 대지권 등록부를 딱 하나만 외운다 치면 요즘의 트렌드로 보게 되면 결국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할 사항을 외우는 게 자, 지금 홀수회차에서 전형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저부터도 계속 설명드릴 때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 자꾸 설명을 하거든 습관적으로. 그런데 거의 문제, 요즘에 홀수회차는 거의 대부분이 뭘 가지고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연명부를 비교하는 문제가 구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애초에 공부할 때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과 이동사에 탁 쳐버리고 얘만 계속 비교해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회차를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아, 주로 이놈들은 홀수회차 때 요걸 구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여러분 교재 29페이지에 핵심 지문 보시게 되면 축척에 관한 거 아까 설명드렸었죠. 재축 색치경 했을 때 지적도라고 하는 데서는 축척 7개를 활용합니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 시리즈 해서 우리가 이쪽 넘어가게 되면 다 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500분의 1, 600분의 1, 500분의 1의 2배, 1000분의 1, 600분의 1의 2배, 1200분의 1. 여기까지 좋다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그 뒤쪽은 다 뭐라고요? 6의 배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2000분의 1은 없고요. 2400분의 1이 있었고 3000분의 1이 있었고 그다음에 6000분의 1 해서 이게 앞에 네 가지는 5의 6의 배수 이런 식으로 가다가 자 지금 3개 나머지 3개는 뭘 가지고 6의 배수를 가지고 6, 4, 24, 6, 5, 30, 6, 10 해서 4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축척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는 3000분이라고 6000분의 1. 참고적으로 우리 앞에서 면적할 때 면적의 결정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소위 대축척 지역에는 소점 한 자리까지 면적을 표시를 한다. 그때 대축척 지역이라는 표현 대신에 500분의 1, 600분의 1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실질적으로 문제 구성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된 지역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 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이렇게 축척에 관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문 보니까 지적도면 축척은 지적도 7종 그 다음에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자 지적도 플러스 임야도를 도면이라 부르기도 하고 지적도면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있네요. 지적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지적도와 임야도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지적도면이라고 해서 하여튼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게 되면 내가 외우기 편하게 딱딱 분리를 할 텐데 하여튼 엉성해 그 정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30페이지 가서 지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은 지적도면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된다 해서 재축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재축색치경 그래서 거기 색인도에 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치치치 나와 있었죠. 무슨 치인지 따지면 안 돼. 그냥 무식하게 치치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 그 밑에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자 이제 29회 때 공간정보법령상 지적도면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7종이죠. 자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까지 나오게 되고 나머지 다 6의 배수라고 그랬어요. 2400, 3000, 6000분의 1 이렇게 가게 됩니다. 2000분의 1은 없어요. 2000분의 1은 없다. 이 정도에서 기역, 디귿, 리을, 미읍 해서 이 정도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2번 문제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1번 이게 일람도가 답이 되나요? 왜? 외운 대로 대입해야 돼? 재축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계속 똑같은 내용을 외우시는 겁니다. 재축색치경 문제 왜 풀어봐요? 문제 풀어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외우려고 재축색치경 자 보니까 거기 2번에 치 들어가 있죠. 3번에 제명 축척 나와 있죠. 4번 지문에 치 나와 있죠. 5번 지문에 뭐가 나와 있어? 치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치치치 쳐버리게 되면은 1번 아니면은 3번 중에서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치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법조문 순서상 치치치가 제일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한다 해서 제축 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는 지금 29회 때 24회 때 출제가 됐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한 내용들 지문 보겠습니다. 31페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에 자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던 주제였었죠. 어디야? 제명 뒤에다가 어떻다? 수치가 아니라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좌표로 위치를 표시하게 되는 것을 수치 지적이라 부르고 아까 지적 도면을 통해서 위치, 경계 등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켜서 도해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해 지적은 그림이다 이런 얘기야. 그림으로 보여준다라는 게 도해 지적이 될 것이고 좌표로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한다? 수치 지적. 그래서 출제자는 좌표라는 표현 대신에 수험생들이 수치 지적이란 말에 익숙해 있은 것을 악용을 해서 수치라고 적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도 보니까 제명 앞에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명 뒤에다가 더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2번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도면의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이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진짜 어렵게 구성을 했어요. 이게 왜 틀렸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시게 될 텐데 자, 우리가 지적도 500분의 1, 600분의 1인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합니다. 즉 임야도가 있는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게 아니에요. 임야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책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임야 대장이 있다. 그럼 어떻다? 임야도가 있다. 근데 중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토지 대장이 있게 되면은 뒤에 지적도가 있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가 될 수가 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장난 아니었어. 토시를 갖고 장난쳤던 문제. 지적도,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뭘 한다? 바로 지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축적 500분의 1, 600분의 1이 있는 지역, 이 지역에다 뭘 비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한다. 아니 산에다가 좌표를 비치해서 뭐 하겠어요? 설악산 이런 데들 자세하게 지적을 만들 필요가 없죠. 낭비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가 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은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아주 까다로웠던 문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보니까 28회 때 구성이 됐었어요. 1번 지문 끝에 28, 3번 지문 끝에 28. 이걸 가지고 29회일걸요? 29회 2번 지문을 보게 되면 두 개를 짬뽕을 했죠. 그러면서 갑자기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치된 임야도라고 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정보법이 이런 부분이 좀 힘들어요. 전체 내용은 쉬운데 문제 개수를 많이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토시 살살 바꿔치기 하면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번 지문 가볼까요? 지적 도면에는 지적 소관청에 직인을 날인해야 된다. 다만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지적 도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우리가 지적도를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 무슨 구청장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나오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문제 구성하는 테크닉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이라고요.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라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 그리고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박스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측량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옳은 표현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은 저기서 한번 나왔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다. 우리가 지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때, 뭐가 있었죠? 함축지 준용한다라고 해서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거, 축척 변경, 그리고 지번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바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했다는 얘기가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이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신청 직권에 따른 토지 이동, 이 얘기를 할 때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소축척에서 즉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다? 축척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00분의 1, 600분의 1로 바뀌었다. 이것도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요. 세 번째 박스예요.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이다. 틀렸죠? 면적은 오직 뭘 통해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 등을 통해서 공시하는 것이죠. 아까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 그 얘기를 이제 지문 형태로 구성해서 답을 구성을 했던 사안.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기억할 게 호라고 하는 거, 요거랑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좌위 설파 종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 분할로 인해서 경계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걸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비치하게 된다. 해서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 거, 경계점의 위치라고 하는 거,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 마지막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 이런 것들, 좌위 설파 종지, 용어가 비슷해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좌호호호 했던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하게, 이선 포인트가 좌표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될 것이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서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경계점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정도고, 이제 31페이지 하단부의 관련 기출문제 세 문제 또 앞에서 봤던 문제처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간정보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번 이동 사유라고 해서 땡 해서 이동 사유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 계속 이제 외운 거 대입하는 거라고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데, 면적과 이동 사유는 어디다?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한다. 그것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적이나 이동 사유를 보려면 다른 걸 봐서는 도대체 알 수 없고, 면적과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 대장을 봐야지 알 수가 있다. 2번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호호 있었죠? 호호호 있었죠? 답은 2번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호호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포함될 사항이 뭐라고요? 좌표와 호호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계치. 4번, 좌표치. 치는 다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도면에 포함될 사항이죠. 경계, 재축, 색치경 해서 3번에 전부, 그 다음에 4번에 뒤에 치 있죠? 이것은 어디에? 도면에 등록할 사항. 5번, 면적.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면적은 어디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공시한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가게 되면 1번의 이동사유, 5번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뭘 통해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3번, 4번에 다른 거 빼버리고
좌, 제축 색치경에서 치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바로 도면을 통해서 공시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다고요? 2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2번은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2번 문제예요. 지적공부의 등록상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임야 대장, 토지의 소재 및 개별 공시지가라고 해서 가격은 어디에서?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서 공시가 이루어지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치 틀렸죠? 치는 어디에? 제축 색치경은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요.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하고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건물의 명칭, 이런 것들이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야도의 경계와 치치치 나와 있죠. 5번에 공유지역 명부, 소유권 지분하고요. 소유자에 관한 소유자의 변경 날짜 등 이런 것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치치치는 어디에? 제축 색치경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3번 문제 지적공부 등록사항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지적도, 토지 소재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치 않아요. 제축 색치경 이건 없네요. 2번 토지 대장의 이동 사유 이건 알아야 되죠. 이동 사유와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은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공유지역 명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하는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호호호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방금 설명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드렸고 오늘도 또 드렸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다 정확하게 외울 수는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100% 각각의 이 도면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나 대장의 등록호상을 100%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몇 개 포인트를 가지고 요걸 갖고 짜맞춰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가셔야 돼. 이렇게 돼야지 실제 시험장에서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미련하게 공부하는 인간들이 뭐냐면 이걸 다 외워요. 다 외운다고. 그리고 자기가 외웠다고 착각을 해요. 자, 장담컨대 못 외워요. 우리 집에서 거의 등수 안에 들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많이 했거든요. 아직까지 내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못 외우고 있어. 내가 닭대가리가 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외워버리면 이게 정작 나중에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점수가 나와야 되고 점수가 나오려면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그냥 몇 개, 좀 불안해도 제축 색치경 좌호호호 면적과 이동사유, 그 다음에 공유지역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를 얘기할 때 특히 대지권 등록부에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의 표시와 건물의 명칭 이런 것들 몇 개 포인트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을 때 주무시면 됩니다. 절대 쓸데없는 걸 자꾸 외우려고 하시게 되면 그 순간은 외웠다고 착각을 하시고 마음이 흐뭇함이 들어. 뭔가 좀 한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실제 남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고요. 잠시 끊었다가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